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대물변제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물변제라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직역하면은 변제, 갚다 이런 얘기죠. 대물, 물건으로 갚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대물변제라는 것은 민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민법. 백성민자, 법법자. 이 민법 466조에 이렇게 대물변제가 나옵니다. 바로 대물변제라는 건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갑으로부터 돈을 빌려왔어요. 돈을 차입했습니다. 그러면 빌려온 돈 갚아야 되겠죠? 이걸 그래서 을을 뭐라고 합니까? 채무자 이런 말을 씁니다. 빌려온 사람이니까요. 갚아야 되겠죠? 받을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채권자라고 하겠죠. 이때 갑과 을 사이에 돈을 빌려오는 계약, 차용증을 써주고 빌려왔다. 그렇죠? 당연히 빌려주는 사람은 차용증을 받고 빌려줘야 되겠죠. 우리는 이런 것을 민법에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전문용어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전문용어로.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빌려왔으니까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채무자가 이 채권자로부터 승낙을 받아가지고 부동산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뭐 토지를 주는 경우도 있고 건축물로 주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등기부상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고요. 등기 원인은 매매가 아닙니다. 돈 받고 판 게 아니잖아요. 바로 뭐냐? 등기 원인은 대물변제가 되는 겁니다. 등기 원인은 대물변제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갑의 부동산이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대물변제도 뭘로 보느냐? 양도로 본다는 겁니다. 양도. 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서 1억 원을 갚을 돈 대신에 부동산으로 지급했다. 바로 이것이 대물변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물변제로서 갑은 무슨 세금을 내야 되느냐? 소유권이 넘어왔으니까 당연히 취득세를 내야 되겠죠. 취득세에다가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합치면 4.6%의 취득세를 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대물변제도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을은 무슨 세금을 내야 되느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이 취득세는 지방세가 되겠고요. 양도소득세는 국세가 되겠죠.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아하, 오늘 민법 466조에 나오는 대물변제도 소득세법에서는 양도로 모아서 채무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 또 하나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물변제에 대한 사례인데요. 여러분 이런 경우입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고요. 을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과 을은 부부지요. 부부라고 하는 건 누굽니까? 법률혼 아니겠습니까? 혼인신고하고 사는 사람 법률혼입니다. 만약에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산다면 그건 사실혼 관계입니다. 사실혼인데 지금 법률혼입니다. 혼인신고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예요. 부부인데 법적인 부부인데 남편이 바람이 났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부인이 바람이 나는 경우도 있겠죠. 남편이 무슨 내연녀가 있어요. 내연관계를 맺고 있는 내연녀가 있다. 이걸 부인이 알았어요. 그러면 부인이 살겠습니까? 이혼하자고 하지요. 그러면 이때 남편과 부인이 서로 뭐 했다? 만약에 협의 이혼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부인, 지금 이혼이 남편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됐기 때문에 남편은 부인에게 뭘 줘야 될까요? 위자료를 지급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위자료 3억을 지급했다. 현금으로. 그러면 이때 남편이 부인에게 지급한 이자료는 이건 증여가 아닙니다. 증여가 아니에요. 또
또한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를 했다 하더라도 6억 원까지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가 있기 때문에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헤어지면 남남이 되는 거예요. 이때 위자료를 지급했다? 증여가 아닙니다. 그런데 남편이 위자료 대신에 상가 건물을 주었습니다. 토지를 주었습니다. 집 한 채 있는 아파트를 주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대물변제입니다. 대물변제. 그럼 부인은 뭘 내야 될까요? 취득세를 내야 되겠고, 남편은 부인에게 대물변제를 했기 때문에 남편은 뭐를 내야 된다고요?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상담 사례가 있었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수십 년 전 얘기인데, 제가 개인 택시를 탔는데 그분이 저 이제 방송을 보고, 그 당시 EBS 그 세법 강의할 때 방송을 보고요,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남편하고 부인하고 이혼을 했는데 내가 가진 아파트 한 채가 있었는데 그거 분양받아가지고 새 집으로 이사 갔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로 이혼을 했는데 내가 부인에게 위자료 대신에 그 아파트를 줬다. 그런데 그때 아파트, 새 아파트 1년 조금 넘은 1년 보유한 아파트를 줬어요. 1년 된 거. 그렇다면 이것도 대물변제인데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왜?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돼요. 2년 이상을. 2년 이상. 그런데 2년 이상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는 3년이었을 겁니다. 이 세법이 수시로 개정되니까 그 당시는 3년이었는데 3년이 된 아파트를 소유권을 넘겼다면 1세대 1주택일 때 양도소득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3년이 안 돼가지고 그 당시 1년 된 아파트를 부인에게 대물변제해가지고 양도소득세가 없는지 알았는데 나중에 고지서가 나왔더라. 이런 경우도 역시 1세대 1주택이지만 지금 현 세법에서는 보유기간 2년에 또 뭐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거주기간 2년이 되겠죠. 이 요건을 충족한 아파트를 부인에게 대물변제했다면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12억 원까지는. 그런데 만약에 현재 2년이 안 된 아파트를 대물변제로 부인에게 소유권을 넘겼다. 이거는 양도입니다. 대물변제는 양도인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택이 아니고 남편이 부인에게 대물변제로 상가 건물을 주었다, 토지를 주었다, 농지를 주었다, 임야를 주었다, 다 대물변제로서 남편은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 살아보다 보면은 민사소송을 당해가지고요, 제3자가 원고가 피고한테 손해배상을 청구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판사가 민사소송을 했는데 판사가 뭐 2천을 줘라 5천을 줘라 하고 판결이 났는데요, 그 판결을 났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 주었다면 역시 대물변제입니다.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대물변제로 상대방의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채무자, 원고가 아니라 이제 피고가 되겠죠.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부동산으로 주었다면 역시 이것도 대물변제로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466조가 바로 대물변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대물변제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의하여 역시 대물변제가 되는 경우, 또 남편하고 부인하고 이혼하면서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 대신에 부동산으로 소유권 이전했다면 역시 대물변제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